가난한 농부의 아들에서 성공한 기업인 그리고 정치인이 되기까지 당찬 도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성일종 의원. 지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서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추진력. 국가가 가야 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인. 그가 그리는 미래의 모습은 무엇일까?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첫 국정감사를 치르고 있는 성일종 의원. 국민을 대표해 매 순간 충실히 임하는데 오늘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다. 최근 한 대형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 사고에 대해 성일종 의원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의뢰한 원장하고 어떤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 사건에 대해서 정보를 주거나 그 정보에 대해서 협조해준 그런 사실 없지요? 특별한 전폭전을 한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한 아이가 생명이 태어나서 의사가 태만이고 부주의고 어떤 책임도 안 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3차 진료기관까지 가서 죽었습니다. 이 엄중한 사실에 반성하고 미안해야지요. 그분이 의료 분쟁 조정으로 피해자가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 그가 국회의원이 된 이유다. 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개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의원은 가난한 어린 시절을 딛고 성공한 기업가 출신이다. 다양한 현장 경험을 정치에 녹여 현재 새누리당 원내 부대표와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후 3시 회의 준비로 분주한 성일종 의원실. 다른 의원실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인데 현장에서 느낀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열린 회의로 진행하기 때문 보좌진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그의 취지가 담겨 있다. 의료 관광이 이제 신성장 동력 산업이고 불법 브로커라는 게 이제 그 고액 수수료 챙기면서 이 외국인 환자들 유치할 지금 고액 수수료가 몇 프로예요? 그 수수료는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불법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국세청하고 어떻게 우리가 조율을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점매줘서 공조체계를 공조체계를 만들어줘가지고 이게 국가의 세금은 세금대로 이 사람들은 합법화한다든지 합법화는 합법화대로 이 방법을 우리가 고민하는 거 아니냐. 이거 고민하세요. 예. 일찍 철이 들 정도로 가난한 가정 형편이었지만 그는 새로운 도전을 거듭했다. 환경 전문가, 기업인, 교수 등 많은 현장 경험을 쌓은 것. 비교적 저는 이제 현장에서 경험이 많잖아요. 기업도 해보고 교수도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을 같이 담아내는 거예요. 제도의 틀을 바꿀 때에 관료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제도의 틀을 바꾸는 건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실생활이라든가 현장의 소리를 담아내는 거는 훨씬 더 기업이나 이 또 현장에서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 들어오는 게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한테는 도움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역구 충남 서산의 한 미국 종합 처리장. 벼 생산해서 이게 수분이 있는 거로 들어와. 수분이 있는 거로 RPC라고 그러는데 수분이 있는 벼를 여기서 이제 건조를 하는 거예요. 건조를 해가지고 저장하는 거예요. 올해 농사는 풍년이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애가 탄다. 줄어든 쌀 소비와 낮은 값 때문인데 성일종 의원도 농민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셔서 그것 때문에도? 아이고, 네. 저 풍년이 들었어도 기쁜 마음이 아니고 걱정 마음 하셔서 끼쳐서 좀 미안하고 하여튼들 이거나 좀 어제부터 왔는데 이거나 좀 빨리 여기 들어가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렇더라고요. 어쩌건 의원님 말이요.
이 농촌에다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많이 쓰는데요. 이번에 사실 쌀도 추곡 수매량을 늘리고 하는 것도 아니 최고 엄청나게- 불쌍한 것이 이 촌사람들. 제가 그래서 안타까워. 예. 어제부터 와서 새벽보다 아침도 굶고 와서 이제 밥 한 그릇 먹은 거예요. 아니 정말로 정책이 순위를 두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어렵더라고. 이 농촌 정책은 아주 뭐 제대로 그래서 올해가 420만 톤이 생산이 되는데 잉여가 35만 톤에서 40만 톤 정도 같아요. 그걸 다 전량 수매하는 거로 일단 협의는 다 끝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마워요. 미리미리 파시지 마세요. 예. 쌀값 민원에 이어서 저장 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도 이어지는데 수매하면 이거 저장 시설은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야적해야지 참. 야적 지금 하우스로 지금 야적 계속 하고 있어요. 하우스로 지금 날씨가 공유장 공유하우스. 나는 여기 앞으로 기후 변화 시대에 맞춰가지고 곡물을 어느 나라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느냐가 국가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난 저 해미 쪽 비행 소음 때문에 그 땅값이 싸잖아요. 거기다가 난 그걸 저장 비축기지를 한번 만들고 싶어. 예,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농촌의 부족한 곡물 저장 시설 실태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성일종 의원이다. 국회의원님께서 오시니까 어떤 농민들이 힘 나는 것 같고요.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볼 때 농사 짓는 분들이 희망을 찾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종 의원의 총선 공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산 생명공학밸리 조성.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넓은데. 멋있죠? 미래를 내다보는 그의 남다른 비전이 있는 곳. 이곳에다가 생명공학 단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이런 많은 허브의 역할을 해가지고 이 30년, 100년을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그런 센터로 좀 여기를 좀 키워야 되겠다, 개발해야 되겠다. 바이오 산업 이러한 것들을 줄기세포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하자.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곳이죠. 아주 광대하고 넓고 좋지요. 대한민국이 미래의 창을 여는 아주 보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발맞춘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해 앞으로 이곳을 우리나라 생명공학 중심지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생명공학 연구원이 들어오면 바이오 기업들이 따라서 수십 개가 들어오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본 거고. 이미 지난달에 연구 용역이 들어간 상황.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오는 12월에 최종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특히 국회의원이 된 지 3개월 만에 내놓은 결과물이라 더욱 뿌듯하다. 우선 서산은 첨단의 도시, 생명공학의 도시, 정밀화학 도시 이러한 미래형 도시로 전 가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태안은 생명의 도시로 가게 할 거예요. 워낙 자연환경이 좋아서 태안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살고 또 많은 분들이 치유와 회복과 명상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도시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듯해요. 성일종 의원의 또 다른 지역구인 충남 태안.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이런 사막 같은 사고 있는 데가 여기 하나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맞습니다. 여기. 자연적 가치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좀 이렇게 다듬을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신두리의 큰 브랜드죠.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는 천연기념물 431호, 생태관광 모델의 10대 사업지로 꼽혔지만 그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게 문제. 좀 많이 미흡하고 오히려 봐서 이미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요. 태안군에서 하는 그거를 빼자. 그러면 지역 번영회에서 주관 주최를 하고 공동으로 기획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쪽이 중심이 돼서 그렇죠. 그 자료 좀 충분히 주고 예.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예. 사구에 대한 그 자연적 가치, 천연기념물적 가치,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아주 희소성 가치 이런 걸 좀 한번 해서 내가 상의를 한번 해볼게. 그래서 90년대만 하더라도 버려진 땅이라 해서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지만
이젠 지역 경제를 살리는 관광지로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하는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성일종 의원은 해안사구 구석구석을 직접 돌며 생태 자원의 보존과 발전을 생각한다. 사실 겉모습의 발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이다. 여기 풀만 없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 이색적인데. 이게 인력으로 제거를 하는데 잘 뽑습니다. 또 이제 한 번씩. 이곳에 이제 보존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와서 이렇게 교육장이나 또 우리 자연을 이렇게 잘 접하고 또 그 자연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런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즐기고 나눌 수 있는 행복. 성일종 의원이 그리는 미래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100년 뒤에 후손들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러한 디자인을 저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상에 와 있는 거, 건물 하나 지어줘야 되고 돌 하나 깔아줘야 되고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플러스 미래에 대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 지역에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 난 이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서산의 한 아파트 단지. 풀지 못한 민원이 있다는 말에 바로 달려오는 길이다.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고충. 자기 나무 들어가 이렇게 2층에다가 더 저기 이제 학원을 차리고 그런 직장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 마을 그 휴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 장애인들이라 2층은 못 올라가고 1층이나 어떻게 하나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 장애인들한테 쓸 수 있는 쉼터의 공간이 없다는 게 가장 국가적으로 문제예요. 1호 법안으로 내서 새로운 아파트 지을 때는 의무화시켰었는데 거기서는 그런 문제가 다 해소될 거예요. 사실 성일종 의원은 지난 6월 제1호 법안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안 3건을 발의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장애인 공공쉼터 설치. 민원을 듣고 가만히 있을 그가 아니다. 해결을 위해 복지관 상황을 직접 확인하러 가는데 회의실이 저 숙생교실에 있었던 건데 저쪽을 일로 빼고 여기서 공부하던 애들을 저로 보내고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뭐 그런 얘기는 하셨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외로움을 타는 게 굉장히 힘든데 함께 모여서 이 외로움을 달래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아무데도 없지 않느냐. 가만히 듣고 보니까 옳은 얘기도 하는 거예요. 엄연하게 이 안에도 지금 성년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기관과 대한노인의 분해로 여기 또 와 있고 노인회가 또 따로 들어와 있는 경로당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원래 2층이 그 목욕탕. 그런데 각자 나름의 입장이 있어 해결하기에는 그리 쉽지 않은 상황.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고맙습니다. 예. 예. 이런 거 어떤 식으로 해결하세요? 보통 이렇게 좀 얽혀있는 문제들. 이제 여러 번 만나다가 보면 무슨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이렇게 그 건물의 재배치, 사무실의 재배치나 이런 걸 좀 통해서 한번 있는지 자꾸 좀 따져봐야지. 팬으로 해줄 수 있으면 그거. 아이고 고생하시네요.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서 보시고 가서 다 봤는데 거기가 그게 또 써야 되는 교육 공간이네요. 그냥 하고. 지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현장에서 바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성일종 의원. 지역민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게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라 생각한다. 마음이 좀 풀어지고 또 감기도 오고 그러네요. 이제 확실히 돼야. 확실히 돼야지. 그게 맞는 서산에 모든 장애인이 필요한 장애인 복지타운을 그거를 하면은 이런 문제도 해결되는 거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국회의원 당선됐는데 3시 넘어서 당선증 받았어요.
그걸 받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씻고 이렇게 하니까 한 4시가 넘었던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나한테 표를 준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마음을 받은 거지. 전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일하는 현장이든 또 찾아가는 곳이든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주신 마음을 정말 오랫동안 간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60여) 명의 어르신들이 있는 서산의 한 요양원. 청소와 미용, 노래교실 등 맞춤형 봉사를 하는 자원봉사자들과 성일종 의원도 함께 찾았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적 대안을 찾기 위한 것. 자원봉사자들의 노래교실을 기다린 어르신들을 위해 성일종 의원이 나섰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지역에 있는 수십 개의 요양원을 2주에 한 번씩 방문해 봉사하는 성일종 의원. 사실 여기를 잘 이거를 해드려 시원하신데.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 이렇게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그는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 시원하셨어요? 이렇게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셔서 자주 와서 해드릴게요. 예. 봉사 후에 이어진 직원들과의 간담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충도 알아야 한다. 단체음식에서 영양사 지원금이 나오거든요. 영양사 예, 단체음식 50인 이상에서 보건복지부 쪽에서 나옵니다. 예, 근데 요양원은 그게 없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제가 확인해가지고 왜 그런지 이유를 정확하게 하고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바로 잡을게요. 성일종 의원이 요양원 봉사에 관심을 두는 건 다가올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30년 뒤에 40년 뒤에 우리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미리 제도의 틀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도울 건지 그거에 대한 그 다음에 현장을 돌면서 국민 생활에 어쨌든 편하게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목표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뭐 기쁨 뭐 이런 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감으로 하는 거고 이 내가 필요해서 내가 바꾸기 위해서 내가 알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 이제 그런 생각은 없어요. 며칠 후 반가운 얼굴들이 성일종 의원을 찾았다. 바로 아내와 딸. 고된 선거운동에도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가족. 지금의 그를 있게 한 커다란 버팀목이다. 국회의원이 된 후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오붓한 시간이다. 낮에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좀 새롭지 않아요? 여자 오빠 멋있어. 아, 그래도 뭐 국회의원 돼서 뭐 마누라하고 딸이 찾아오는데 기분 좋지. 그럼. 아내와 딸의 얼굴을 보니 그동안의 피로가 눈 녹듯이 녹아내린다. 지금 이 순간만은 국회의원이 아닌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 좋은 남편이지만 또 인간적으로도 제가 사실은 존경을 해요. 정말 그 자기 관리도 철저하고 또 타고난 천성이 부지런하고 정의롭고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도 좀 이렇게 옳은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할 거라는 거는 믿어 의심치 않고 그 아버지가 처음에 정치하신다고
결심을 하셨을 때 그때 그 초심을 잃지 않으시는 그런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국회의원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그는 가족의 따뜻한 응원 속에 국민을 위한 희망의 미래를 그린다. 국회의원은 한 시대를 매듭짓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권력이 주어지는 4년이든 8년이든 12년이든 맡겨져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반드시 그 시대의 매듭은 지역의 매듭이 있고 국가적 매듭이 있어요. 이 매듭을 짓는 게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꿈이 뭐 다른 데 있지 않고 저 사람 참 서민들을 위해서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런 서민을 위해서 일 참 많이 한 사람이다. 그리고 미래의 창을 연 사람이다. 이 소리 들으면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이 주신 마음, 그 빚을 갚기 위해 지역 발전을 목표로 동분서주하는 성일종 의원. 지역민들과의 쉼없는 소통,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강한 의지. 그의 식지 않는 열정이 빛나는 미래를 여는 희망의 열쇠가 되길 기대해 본다.